근데 예정지에서도 어디가 그나마 괜찮냐면 제 기준 좀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그 빌라는 재개발, 아파트는 재건축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빌라라는 거를 투자한다 그러면 결국에 재개발을 투자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뭐 크게 무리는 없는 거죠. 뭐 한 이렇게만 알고 있다 하더라도 네. 우리가 불인이 분들 같은 경우는 얼추 다 이해가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걸로도 모든 사업장의 95%는 구별이 가능하긴 해요. 네네. 근데 우리가 간혹 재개발인 줄 알고 샀는데 재건축인 애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방배동 같은 경우는 이게 막상 가보면 다 빌라 단독들이 있거든요. 네네. 누가 봐도 재개발 지역 같은데 네. 방배 15구역 재건축, 16구역 재건축, 네. 재건축입니다. 네. 이거는 뭐야? 라고 하면 우리가 도정법상의 기준 이거는 다 차치하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알아보느냐. 이 예전에 서울시 클리너 시스템 지금은 이제 정보몽땅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정보몽땅 들어가면 검색을 해보면 내가 가고 싶은 데들 그래서 방배동 검색하면 재건축 뜨고요. 우리가 막 광진구에 재개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광진구에 재개발이 없거든요. 그러면 광진구 재개발 말하는 데들이 다 뭐냐? 재건축입니다. 네. 광진구 역시도 광진구 검색하면 재건축 이렇게 뜹니다. 네네. 이건 도대체 뭐지? 라고 하면 이게 단독주택 재건축이라고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네. 2012년도 이후로는 없어졌는데 예전에 그 규정으로 적용되던 애들이 네. 최근에도 아직 단독주택 재건축으로 주어서 인가난 애들도 있고 네. 그런 식의 있는 애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부분들만 피한다라고 하면 네. 그냥 대부분은 빌라 단독주택들은 재개발, 아파트는 재건축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요. 네. 뭐 사실 재개발 지역에도 아파트가 있긴 해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네네네. 성수전략정비구역 같은데 보면 네. 한강면에 아파트들이 있는데 여기도 다 포함되거든요. 다 아파트인데도 입주권 받고 재개발로 가는 경우도 있어서 조금 깊게 들어가면 생각할 게 조금 있지만 일단 퉁쳐서 가면 그 정도로만 알아도 된다. 재개발은 어떤 구역을 싹 이렇게 밀어버린다, 이렇게 개발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뭐 조금 더 쉬울까요? 그러면? 뭐 그래도 물어보셨으니까 제가 법적인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도정법이라고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해서 재개발 재건축의 바이블인데 2조 정의를 보게 되면 재개발과 재건축 둘 다 노후 불량 건축물을 대상으로 해요.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은 뭐냐? 이제 기반 시설이 양호한 곳은 재건축, 불량한 곳은 재개발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는 거죠. 뭐 여의도, 동부이천동, 압구정, 목동 기반 시설이 어떤가요? 좋죠. 훌륭하죠. 뭐 사람들이 다 살고 싶어 하는데 집만 오래됐어. 주차가 좀 불편해. 녹물 나오는 집도 있어. 막 이게 싫어서 재건축하려는 거잖아요. 근데 재개발 지역들 생각해 보면 길도 험난하고요. 일방통행에 막 소방차도 못 들어가고 그런 동네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개념을 조금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것 중 하나가 이렇게 기반 시설이 없는 곳이 재개발이다라고 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원래 여기는 국비를 투여해서라도 개선을 해줘야 되는 곳이에요. 불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원래 장려해야 되는 사업, 공익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재건축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따지면 사익이죠. 너네 기반 시설, 국가 전체적인 공익적인 측면은 별로 없지만 너네들이 신축 아파트 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인식이 있었었고 그래서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가 너무 달랐었던 거고 그래서 원래 재개발 재건축 옛날엔 그런 거 구별 안 하고 투자했었고요. 오히려 재건축이 쉬우니까 재건축 많이들 투자했지만 재개발에 확 떠버린 것 중 하나가 재건축을 확 눌러버리니까 반사 이익으로. 그러게요. 옛날만 해도 재개발이 그렇게 메리트 있다고 안 했었는데 이제 재건축이 잘 막히면서 막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런 거 생기니까 갑자기 재개발로 많이들 가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재개발은 말씀하신 대로 국가가 어쨌든 장려해야 되는 사업인 거죠. 주거 환경을 개선해야 되니까. 그래서 조금 규제가 좀 덜하다. 이렇게 보면 뭐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 빌라 위주로 투자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주거 환경이 조금 안 좋으니까 단독주택, 빌라 위주들 있는 동네다. 라고 하면은 말씀하신 거대로 재개발 분위기 좋겠네요. 지금. 맞습니다. 지금 뭐 재개발 기존에 주어설리 인간한 재개발 지역들도 막 지금 분위기들도 나쁘지 않고요. 근데 물론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뜨고 있는 데는 재건축이긴 해요. 왜냐면 재개발은 이전 전 정권에서도 규제가 그렇게 세지 않았는데
재건축이 억눌려 있다가 튀어 올라가다 보니 지금 재건축이 좀 더 각광받는 분위기는 있지만 네. 재개발도 분위기가 나쁘진 않고요. 왜냐하면 네. 결국 재개발 재건축 규제 다 풀어준다는 거니까. 네, 네, 네. 근데 여기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특히 이 불림남 채널을 네. 불임이 분들이 좀 많이 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재개발이 좋아요. 지금 빌라도 올라가요라는 말을 하기가 조심스러운 게 잘못 이게- 살 수 있구나. 그렇죠. 위험성도 네. 있고 이게 재개발 제가 재개발 전문가잖아요. 네. 너무 어려워요. 이게 맞아요. 좋았을 인가까지만 해도 이게 5년이 걸리지 10년이 걸리지 20년이 걸릴지 몰라요. 지금 재개발 예정지들도 네. 20년 전에도 막 재개발 될 겁니다 하고 떠들던 곳들이에요. 그런 것들이다 보니 이런 리스크를 일단은 존재를 인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고 이게 확실하게 된다 안 된다를 조금 어렵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느 때보다도 가능성이 높아진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내가 잘 모르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네. 조합설립 인가 이후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항상 강조드려요. 근데 솔직히 말해 조합설립 인가가 낮다 해도 재개발 재건축 완공까지 뭐 빨라야 8년에서 10년입니다. 네, 네, 네. 그 진짜 그때로부터 시작인 거예요. 네. 근데 조합설립 인가까지만 해도 언제 걸릴지 모르는 거는 진짜 숨 네. 넘어간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느 때보다도 신규 구역 지정 가능성이 높아진 건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재개발 막 풀어주겠다 네. 하고 있죠. 뭐 공급이 핵심 이슈니까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도 음. 지금 뭐 신속통합 기획이다, 네. 모아주택이다라고 하면서 또 신규 지정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음. 이게 또 내가 재선에 성공했으니까 임기도 보장됐으니까 더 획기적으로 가겠죠. 네.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러면 지금 그 와중에 구청장들도 네. 뭐 이제 막 재개발 뭐 민주당이고 국힘이고 상관없이 다 재개발 자기가 재개발 전문가래 하면서 플랜카드 재개발 전문가 누구 도시계획 전문가 하면서 맞아요. 다 있습니다. 맞아요. 네. 다 그게 공약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어느 때보다도 확률이 높아진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막 다 올라가는데 네. 이게 진짜 노후도를 맞춘 것들이 올라가는 거는 당연하고 네. 노후도도 안 맞는데 네. 막 얘네들이 올라가니까 막 그냥 다 얼렁뚱땅 다 올라가는 그냥 게 지금 현재 분위기 따라 빌라 같이 하는 것도 시장입니다. 있고. 그 노후도 얘기 좀 해주세요. 노후도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 또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이 노후도와 재개발의 상관관계. 일단은 우리가 노후도가 돼야지 재개발이 가능해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재개발 같은 경우 시장님이 부청장님이 여기 재개발이 필요해 해가지고 지정해 주는 게 아니라 법률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도정법은 절차법이에요. 네. 이 법률적인 기본 요건을 못 맞추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시작이 없어요. 안 되는구나. 네. 그러면 이 요건이 뭐냐? 일단은 구역 면적이 네.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노후 동수 3분의 2 이상이 노후도를 충족해야 되는 게 필수 요건. 3분의 2가 낡아야 된다는 거네요. 그쵸. 네. 내가 전체 구역을 네. 딱 했더니 예를 들어 1000세대를 대상으로 해요. 그건 1000세대의 3분의 2 이상이 노후도 요건을 맞춰야 되는 거고요. 그럼 우리가 얼추 봤더니 낡은 것 같아. 네. 재개발을 많이 돌아다니지 않아 보신 분들은 네. 그냥 빌라 지역 가면 다 여기 재개발 필요할 것 같아. 다 낡아 보여. 낡아 보이고 막 길이 험난하고 네. 막 언덕 심해서 네. 뭐 다 해야 될 것 같아라고 네. 보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네. 진짜 재개발 되는 애들을 가보면 네. 진짜 심각합니다. 심각해. 진짜 심각이란 단어가 네. 나와야 돼요. 네. 여기는 정비가 필요할 정도가 아닙니다. 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봐야 되냐? 우리가 법률적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네.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빌라가 네. 30년 차가 넘어가야지 노후 동수를 충족한 걸로 보고요. 30년. 그 외에 벽돌조라든지 기와조라든지 이런 식으로 철근 콘크리트조 외인 애들 같은 경우는 네. 20년이 넘어가야 노후 동수를 20년. 충족한 걸로 봅니다. 네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진짜 심각한 거예요. 훨씬 낡은. 네. 진짜 낡은 애들. 야 여기 어떻게 살지? 막 이런 느낌이 그렇죠. 드는 정도의. 우리가 아파트도 30년 차가 됐다라고 하면 너무 살기 힘들어요라고 말하는데 빌라 30년이 넘어가야 돼. 그렇죠. 아니면 벽돌조라고 해도 20년이 넘어가야 돼. 그러니까 그 동네가 네. 그리고 그런 애들로 널려야 돼요. 대부분이 네. 신축 빌라가 많으면 노후도가 막 깎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네를 갔더니 막 신축 빌라가 있어. 네. 그리고 공사 중인 데들이 아직도 있어. 그럼 노후도가 계속 깎이고 있구나. 이걸 생각해야 되고요. 네.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노후 뭐 동수 말고도 뭐 연면적 노후도라든지 접들, 과소필지, 호수밀도 이런 요건들 중에서 선택 요건들도 있습니다. 근데 네. 이런 것까지 가면 머리가 터져요. 내가 네. 계산하기가 어렵고 즉 어렵다.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데
근데 최소한의 요건들은 이런 네. 노후도를 찾아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게 부동산 플래닛을 제가 많이 추천드리고 있어요. 네. 우리가 요즘은 프롭테크 사이트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부동산 플래닛 가면 노후도를 체크할 맞아요.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여기서 노후 동수 연차를 저는 19년 차 이하로 소트를 해보라라고 해요. 왜냐면 전체로 가면 빨간 거 파란 거 막 눈에 섞이게 되면 오 여기 막 노후도가 충족된 거 같고 이렇게 되는데 19년 이하로 소트하면 이건 죽었다 깨나도 노후도를 못 맞춘 거죠. 아까 철근 콘크리트 같은 네네. 경우는 30년 넘어가야 된다 했고 벽돌조는 20년 넘어가야 되는데 19년은 이래나 저래나 안 되는 안 애들. 되죠. 그런 애들만 뚝 봤을 때 여기는 3분의 1이 넘어가는 것 같아 이 지역은. 그럼 애초에 아웃인 거고요. 근데 이것도 정확한 게 아니에요. 연동이 빨리빨리 되는 것도 아니고 얼추 되는 것 같아. 네. 그럼 현장을 꼭 가셔야 돼요. 가셔서 지금도 신축 빌라들이 막 올라가는 게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시면서 여기는 노후도도 노후도고 아슬아슬하게 노후도를 맞췄다 해도 신축 빌라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면 깨질 수도 있는 거고 사업성 계속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재개발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구나 라고 인지를 하셔야 그러니까 됩니다. 지금 재개발이 될 거를 예측해보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사실 되게 어렵잖아요. 네. 사실 그러니까 이제 아예 조합 설립돼 있고 아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를 해도 늦지 않다. 차라리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래도 어느 정도 가이드는 드려야 되니까 왜냐면 어느 때보다도 재개발 가능성이 높아진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노후도가 얼추 맞다 싶은 데든 다 투자 금액이 현금 우리가 갭이라고 하잖아요. 전세 끼고 이런 갭 투자 금액이 2, 3억은 필요합니다. 2, 3억 이상. 그래 좀 괜찮은 데다 싶으면 뭐 4, 5억도 넘어가고요. 이렇게 가는 게 지금 현재 시점이기 때문에 단적으로 얘기할까요? 용산에 재개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애들은 지금 네. 7, 8억에 거래돼요. 7, 8억. 투자 금액만. 네. 그건 전세 뭐 한 2억 꼈다면 거의 10억 선인 거죠. 용산인데 3억으로 돼요 라고 하는 데들 보다 보면 막 후암동 그것도 동후암 후암. 뭐 서후암도 아니고 동후암 조심해야 되는데. 아 네. 그렇죠. 네. 아니 해방촌 아직도 해방촌 막 네. 되지 않을까요? 네. 하면서 막 기대감. 기대감 막연한 기대감. 그런 데들이 정말 위험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 곳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싸다 싶으면 그렇게 싸고 좋은 데가 왜 나한테 올까? 그럴 수 라고 있죠.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쪽도 어쨌든 지금 뭐 프리미엄이라고 할까요? 금액대가 그렇죠. 많이 올라오긴 했다. 그거는 좀 인지하시고 야, 이 동네에 이 가격이? 라는 거는 우선 의심해 볼 필요는 그렇죠. 있다. 이 얘기신 것 같아요. 오 시장이 지금 진행하는 것 중에 뭐 모아주택, 모아타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사실 이 모아주택 때문에 이 빌라 시장이 더 혼탁해지긴 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재개발이라고 했었을 때는 노후도가 안 맞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저 동네 안 됩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광진구 자양동 아니면 또 반포라고 했을 때 반포동에도 빌라가 지금 남아 있는 거 아시죠? 네네네. 고터 밑으로 하면 빌라가 있어요. 네네. 거기 노후도가 안 맞거든요. 재개발 안 돼요. 근데 여기가 재개발로는 길이 없는데 모아주택으로는 되니까 네. 모아주택 하겠다라고 하면서 막 또 뛰고 그러니까요. 뛰고 뭐 이런 식으로 가면서 네. 지금 이제는 정비가 안 된다고 말하기가 참 애매한 거긴 한데 일단 모아주택이 뭐냐?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 가로주택을 모아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크게 짓겠다. 그럼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뭐냐? 이것도 한번. 그렇죠. 이제 네. 그렇게 되는 거면 우리가 재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많이들 빠져나가는데 가로주택은 우리가 기존의 재개발 같은 경우는 그 동네 일대를 다 날려요. 네. 싹 밀어버리고서 길도 깔끔하게 내고 네.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이렇게 신축 아파트 대단지를 짓는 게 재개발 사업이에요. 근데 가로주택은 전 정권에서 재개발은 전면 철거 방식이 이런 게 너무 파괴적이다. 그래서 너네들끼리 하고 싶으면 해라. 그러니까 너 뭐 많이 모아서 하기보다도 그냥 하고 싶은 사람들끼리 가로 즉 네. 그러니까 길 가짜거든요. 길가라고 해야 되겠죠? 네, 길이 이렇게 있으면 바둑판처럼 있는데 그 바둑판 내에 있는 그 가로 내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정비하고 싶어라고 그렇게만 아파트 짓는 거예요. 몇 개 집 좀 모아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따지면 네.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 나홀로 주택 짓는 거예요. 나홀로 아파트. 나홀로 아파트를 짓자. 나홀로 아파트 뭐 한 동짜리, 네. 뭐 두 동짜리, 막 이런 식으로 짓는 건데, 그러니까 세대수가 뭐 안 되죠. 뭐 몇십 세대짜리 아파트도 있고요. 잘해야 뭐 100세대, 200세대 네. 뭐 이렇게 나오는 건데, 네. 그걸로 가면 가장 대표적인 단점이 뭘까요? 즉 길이 개선이 안 돼요. 그 동네가 길이 좁고 뭐하고 하는데 길을 그대로구나. 넓히는 게 아니라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문 있는 아파트긴 한데 주거 환경이 개선되는 효과가 없죠. 네네.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난립하다 보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약간 아이디어를 냈어요. 이게 이렇게 블록별로만 해버리면 의미가 없으니까 이거 조금 블록을 크게 하자. 바둑판을 조금 크게 모으자. 라고 해가지고 모아주택을 하는 건데, 네. 근데 이게 재개발의 하위 호환밖에 안 된다라고 이해를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네. 우리가 요즘 단지들 보면 신축 아파트 지상에 차가 없어요. 다 지하 주차장으로 그렇죠. 다 연결되고 네네네. 차가 못 다니고 네. 뭐 요즘 그래서 조금 사회적 이슈도 되잖아요. 뭐 탑차들 네. 뭐 지상에 가는 것도 막 위험하다 못 가게 하겠다 막 이러고 있는 와중에 모아주택은 결국 가로주택을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주변에 막 도로들이 쌩쌩 막 다니는 거예요. 단지들이 겉에서 봤을 때는 모아서 뭐 한 500세대였다 500세대 라고 하는데 네. A동, B동, C동, B동 막 이런 식으로 쪼개져 있다 보니까 네. 이게 약간 조금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한 단지로 확연하게 묶지는 못하고 그쵸. 그냥 동별로 이렇게 막 좀 떨어져 있고 네. 막 이런 거군요. 약간 조금 애매한 거가 있어요. 저는 모아주택이 위기가 있는 곳은 딱 그렇게 봅니다. 노후도가 재개발 노후도가 안 되는데 가로주택으로 갈 바에는 조금 크게 가겠다 라고 하면 이거는 좋은 점. 그래도 빌라로 있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모아주택 지금 현재 지정 현황들 보다 보면 재개발로 가도 되는 노후도거든요. 이건 뭐 하는 짓인가라는 생각은 조금 있어요. 재개발도 노후 요건을 충족했으면 그냥 싹 밀고 재개발을 하는 게 난데, 물론 장점은 있다라고 해요. 모아주택 가면 이제 블록별로 가다 보니까 네. 먼저 가는 조합은 먼저 입주하고 나중에 가는 조합은 나중에 입주하고 이게 된다라고 하지만, 모아주택 개념을 보면 약간 좀 이게 과연 그렇게 빠를 수가 있을까에 대한 부분도 지하주차장을 통합시키겠다라고 하거든요. 네. 지하주차장 통합하려면 건축 쪽에 계신 분들 잘 아실 거예요. 개별적으로 지을 수가 없어요. 여기는 이미 아파트 들어가는데 지하를 나중에 뚫어. 그 하나 입구만 하나 만들어 놓나? 구멍만 하나 뚫어 놓고. 이거를 쉽지 않죠. 네. 이게 어떻게 할까라는 그러면 부분들. 모아 타운은 모아 주택의 또 대규모 버전인 거예요? 아니죠. 모아 타운이 모아 주택인 거예요. 모아 타운이 모아 주택이에요. 네, 그렇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모은 게 모아 타운 이런 식으로 보면 좋은 거고요. 그러니까 모아 주택과 모아 타운이 같은 말이에요. 네, 같은 말입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다 보니까, 근데 이게 약간 좀 그래요. 즉 또 반대로 보면 노후도가 떨어진 데들이 모아 주택을 갈 수 있다라는 건데, 어떻게 따지면 빌라 입장에서는 기회일 수는 있어요. 네. 근데 반대로 보면 재개발 노후도도 못 맞춘 곳이라고 전제를 깔아볼게요. 모아주택밖에 없어서 갔어요. 그러면 신축 빌라가 이미 많다라는 전제 조건인 거고, 그럼 신축 빌라가 많다라는 거는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일반 분양 세대가 많지 않다라는 것이고, 그럼 즉 분담금을 일반적인 재개발 분담금 막 3억 4억 내는 게 아니라 막 5, 6억이 낼 수도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얘기를 아무도 안 해요. 또 이게 노후도에 대한 것들, 즉 저는 사자들을 조심하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재개발판이 사기꾼들이 정말 많고요. 막 재개발 전문가로 떠들지만 알고 보니 신축 빌라 지어서 막 재개발 이슈 끼어 팔기 하면서 파는 사람들. 그게 있더라고요. 정말 재개발 많습니다. 지역에 신축 빌라를 지어가지고 그거를 분양을 하더라고요. 여기 재개발된다고. 이게 사기꾼이에요. 진짜 사기꾼. 왜냐하면 모아주택은 약간 조금 다른 얘기지만 일반적인 재개발 지역, 신속통합기획이라든지 공공재개발이라든지 권리산정기준일을 앞으로 선정되는 모든 재개발 지역의 권리산정기준이 2022년 1월 28일로 하겠다 했거든요. 이 말은 뭐냐? 권리를 산정하는 기준일. 즉 이때 2020년도 1월 28일 이후로 지어진 신축 빌라든 입주권이 안 나와요. 안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뭐 지어서 분양한 애들은 다 현금청산 대상인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들 안 하죠. 좋은 식으로만 막 해석해가지고 얘기하고, 모아주택은 또 다른 얘기를 한 게 걔는 또 별개 기업 권리선정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모아주택도 괜찮아요 라고 하면 즉 사업성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고, 막 분담금 막 다 터져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좀 적은 돈 가지고 어떻게 내 집 마련 해볼까 하는 그 분들한테 이게 되게 복잡한 거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의지는 또 해야 되는데 잘못 의지했다가는 완전히 또 인생이 또 골치 아파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 이야기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조심을 하셔라. 특히 신축 빌라는 일단은 사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재개발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재개발과 신축 빌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 상극이죠. 오히려 걔가 상극이다. 노후도를 깨고 사업성을 떨구고 분양 시점에 따라서
청산당할 수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축 빌라 분양은 극심히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맨날 말하자면 사람들이 1억으로 뭐 10억 벌 수 있는 막 이런 썸네일들이 종종 나와요. 그게 쉽지 않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데는 못해도 막 3억씩 뭐 아무리 못해도 2억 이상은 필요해요. 갭이. 그런데 1억으로 가능하다는 거가 신축 빌라의 가능성이 높고요. 네. 전세를 막 엄청 높여가지고. 높여서 채워놓고 네. 아니면 지금 아무런 이슈가 없던 곳인데 막 이슈를 끼워 팔게 하는 식으로 사기꾼들 많습니다. 그래서 막 재개발 됩니다 하면서 막 푸시해가지고 가격 띄워놓고 본인들은 막 찍어놓은 거 팔고 떠나고 아니면 모아주택이 또 요건이 맞다 보니까 모아주택은 됩니다 하고서 세력들이라고 하잖아요. 막 본인들 세력들 먼저 찍어놨던 거 팔고 떠나고 이런 사람들 많으니까 재개발에서는 사기꾼들을 조심해라. 그리고 싼 게 비지떡이다. 그렇게 좋은 거면 굳이 나한테 안 온다. 나한테 안 온다. 정말 좋은 땅이 있습니다. 그거 너가 사야지. 이렇게 굳이 생각하면 좋습니다. 나한테까지 전화로까지 알려주지는 않는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궁금한 점이, 그러니까 재개발도 이제 아마 이제 서울 안쪽이라고 뭐 대략적으로 좀 정해볼게요. 뭐 서울이나 뭐 경기도 아주 인근까지 해서 뭐 한 2억 대면 어느 정도, 뭐 4억 대면 어느 정도, 5억 대면 뭐 10억 대면 한 여기 정도, 뭐 이렇게 투자금별 어떤 지역 정도의 어떤 기준 정도 한 번만 알려줄 수 있을까요? 일단 재개발이라고만 전제 조건 네, 재개발로. 내놓고 노후도가 오늘 추 맞는 애들도 2억은 넘게 들어간다는 얘기 무조건 있잖아요. 2억은 넘는다. 네. 그러니까 뭐 그보다 미친 애들도 있어요. 이제 막 얘기가 나오려고 하는 애들 그거를 판단하기 나름이에요. 네. 지금 이슈가 안 붙는 데들을 갖다가 내가 노후도는 맞는데 선점을 하는 방법일 수도 있지만 그게 이슈가 풀다가 꺼질 수도 있는 건 거고 그렇죠. 추진 주체가 지금 명확하지 않다는 거니까 네. 그런 리스크에 대한 척도가 적어도 2억보다 싸면 조금 의심할 필요성이 있다. 조심해야 된다. 근데 2억이 됐다 해도 된다라는 건 아니고요. 네. 근데 저는 조금 더 써서 3억 이상 정도는 되면 괜찮을 것 같아요. 3억 정도 되면 어딜 갈 수 있냐면 이게 정말 꿀팁인데 네. 저는 적어도 조합설 인가 이후로 가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조합설 인가 난데부터 얘기하려면 5억은 이상 필요해요. 또 5억 있어야 돼요. 5억 언더로는 다 예정지밖에 못 가요. 예정지. 근데 예정지에서도 어디가 그나마 괜찮냐면 제 기준점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건축 허가 제한 구역을 찾아보세요. 건축 허가가 제한된 곳. 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신축 빌라가 난립할 수 없다는 얘기인 거고 건축 허가를 안 하겠다는 거죠. 네. 그러면 노후도가 보존된다라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이 건축 허가 제한 지역이라는 것도 그냥 멋대로 지정하지 않아요. 그냥 여기 심심한데 너 신축 못해라고 하는 게 그렇죠. 아니라 재산권 제한하는 건데. 그렇죠. 맞습니다. 재산권 침해이기 때문에 이게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긴 노후도를 보존할 필요성이 있어. 뭔가 하고 싶구나. 여기를 뭔가. 네. 지금 예전에는 재개발 예정구역이라는 게 있었지만 지금 재개발 예정구역이라는 게 없습니다. 즉 어떻게 했다면 건축허가 제한구역이 재개발 예정구역의 전조 단계 느낌으로 보셔도 좋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여기 재개발 하려고 하니까 노후도를 보존해야 되고 신축 빌라를 난립하게 되면 노후도 깨고 이제 어떻게 보면 비경제적인 신축행위란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못하게 막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앞으로 공공재개발이 됐든 모아주택이 됐든 신토기획이 됐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곳이다. 그럴 수 있겠네요.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주목해야 되고요. 한 발 더 나아가면 이거는 정말 청기누설인데 작년에 2021년도에 신속통합기획 선정지역들이 있었어요. 네네네. 선정지역도 당연히 주목해야겠지만 이제 탈락지역들 중에서도 어디를 봐야 되느냐. 여기 탈락지역들 중에서 건축허가 제한구역도 있어요. 여기는 사실상 무조건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102곳이 신청했는데 이 102곳이 서울시로 더 올라간 게 아니라 각 구청에서 정말 시급한 데들 4군데를 추려서 올렸어요. 서울시에. 우리는 여기가 제일 급하다. 그래도 뭐 성북구 같은 경우는 11개가 신청했고 용산도 막 10몇 개 막 이렇게 신청했거든요. 그럼 이걸 다 올릴 수 없잖아요. 구청에서 먼저 4개를 추려서 올렸어요. 그럼 4개를 추렸었으면 여기서 뽑혔죠. 네. 서울 이제 용산을 예를 들어서 용산 같은 경우는 청파동이 됐거든요. 신통기가 뽑혔어요. 그럼 떨어진 3군데가 있겠죠. 이 3군데가 그냥 아무것도 권리 제한을 안 해놓으면 신축 빌라가 또 난립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여기는 찜해놔야겠다. 미리 해놔야겠다. 건축허가 제한이랑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어놨어요. 그렇듯 여기가 어디냐 원효로랑 그러고서 서계동이랑 그리고서 한남 1구역 한남 1구역 이렇게 묶어놓은 것이죠. 그런 데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것도 있다고 봐요. 사실 작년 신통기획 같은 경우는 진짜
대어들은 다 빠졌어요. 아까 한남1구역 얘기했잖아요. 한남1구역 되면 어떻게 될까요? 뒤집어지겠죠.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 빼놓은 건데 이제는 가겠다는 거죠. 2022년도 신통기획, 2023년도 신통기획, 2024년도 신통기획 여기에서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랑 건축허가 제한구역을 해놓은 거는 재산권 침해란 말이에요. 이거는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길게 묶어놓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들은 이제 순서 차이지 여기는 될 곳인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올해 초만 해도 2억대도 좀 있긴 했는데 지금 그래도 한 3억 선은 봐야 되고요. 이제는 한 3억 선. 네, 3억 선부터 출발이고 위치 괜찮다. 아까 한남 얘기했잖아요. 한남1구역은 막 10억 넘게 필요하고요. 한남동은 10억 넘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정지인데도 10억 넘게. 네. 근데 그거는 바로 옆에 있는 한남뉴타운 보면 뭐 25억도 필요하니까 그래도 반값이죠. 그래도 싸다. 네, 그런 식으로 예정 지역들은 가격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조합설 인가 이후로 들어가게 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하냐? 일단 상기 뉴타운이랑 그리고 장위 뉴타운에서 15구역, 14구역 여기가 5억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5억 정도 있으면은 이제 매수가 가능하다. 네. 그래서 상기 뉴타운은 어떻게 따지면 서울의 마지노선이죠. 제일 멀리 있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이제 5억 이렇게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되면 지금 시점적 타이밍은 장위 15구역, 14구역인데 여기는 그래도 성북구로 훅 내려옵니다. 근데 여기가 조합 설립 인가 난 지 얼마 안 됐어요. 15구역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났거든요. 근데 3월 달 하면 대선이 막 된 지 얼마 안 되고 막 이슈가 시끄러워서 사실 많은 사람이 잘 몰라요.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장위 4구역, 6구역, 10구역 이런 데들 같은 경우는 관리 처분 인가 낮다라는 게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냥 투자 금액이 9억에서 뭐 11억도 들어가는 거 생각하면 반값이죠. 그렇게 되니까 15구역, 14구역 주목하라라는 얘기들 많이 하고요. 그 다음으로 조금 올려보면 한 8억 선으로 가게 되면 임원이경 뉴타운 갑니다. 네. 그리고 청량리 쪽에 있는 재개발, 청량리 8구역, 뭐 7구역 이런 데들도 잘하면 갈 수가 있어요. 8억 선이면. 좀 더 이제 위로 올라가게 되면 어디가 가게 되느냐? 조금 많이 뛰긴 하는데 일단 한강 이남으로 먼저 내려가게 되면 신림 뉴타운도 한 8억 선으로 가죠. 신림도 8억 정도. 네, 8억 선. 그럼 아까 이문이랑 신림이랑 네. 가격대가 비슷하네라고 볼 수 있고, 그런데 조금 강남에서 한강 이남에서 좀 괜찮은 데 가려면 노량진만 해도 구역별로 편차는 있지만 1구역부터 8구역까지 있으니까 조금 싼 구역 같은 게 한 13억부터 13억 정도. 좀 괜찮은데 관리 처분 인가도 낮다든가 역세권 15억 선 가고 이게 되면 이제 흑성 뉴타운도 보면 이제 보통 다 15억 넘어가거든요. 15억 선. 근데 이게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흑석 11구역 같은 경우는 아직 관리 처분 인가가 안 났어요. 네. 그런데 관리 처분 인가 나면 전매가 금지되는 조합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여기 전매 금지 직전에 나오는 금매물들이 있어서 현재 한 12억 중반에서 13억 선이면 갈 수 있는 매물들이 있습니다. 간혹 나온다. 네, 금매물로 간혹 나오는데 그런 애들을 잡는 것도 기회일 수 있고요. 그렇게 가면서 막 점점 올라가다 보면 뭐 한남 성수 나오게 되는데 성수 전략 정비구역 같은 경우는 한남부터 얘기해요. 한남 뉴타운은 아까 15억 선 필요하다는 얘기했잖아요. 최소 10억이 아까 저기 1구역이었고. 25억 필요하다는 얘기 네. 해드렸는데 성수 전략 정비구역 오히려 그래서 기획이 성수 전략 정비구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여 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원래 한남이랑 성수는 가격대가 비슷했는데 성수는 지금 투자 금액대가 한 16억, 17억이면 잘하면 갈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매매 금액은 한 22억에서 뭐 한 20억 선이에요.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의미는 실거주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 실거주 한다는 얘기는 전세가 없다는 거니까 대출이 가능한데 재개발 지역에 많이는 안 나와요. 한 3억에서 5억 나오는데 그렇게 5억 정도 대출 받게 되면 현금이 한 16에서 17억도 잘하면 성수를 갈 수 있다. 이렇게. 근데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결국에는 지금 재개발 투자를 할 때 내 집 마련 목적으로 그냥 내가 거주해야지라고 하면 사실 기간이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 분들이 지금 막 16억 들고 성수 가서 실거주를 하라는 건데 또 쉽지도 않은 얘기잖아요. 그쵸.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재개발에 대한 지금 되게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셨는데 이런 분들이 좀 재개발 투자를 해라. 아까 말한 뭐 3억, 5억, 10억 있다면 이런 상태라면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저는 네. 기간을 고려하라는 얘기를 항상 강조합니다. 네. 특히 재개발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기간 고려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냥 동네 부동산 가면 솔직히 거래를 해야 되니까 중개 수수료를 받으려고 하니까 막 좋은 얘기밖에 안 해요. 네네. 여기 뭐 다 됩니다. 금방 다 됩니다. 아유 입주까지 얼마 안 걸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까 얘기했죠. 조합 설립 인가로부터 8년 10년. 최소 8년. 네, 그렇게 가다 보니까 사업시 인가가 났다 해도 뭐
그러면 이제 뭐 5, 6년 관리 처분 인가가 낮다라고 하면 4, 5년 이렇게 네. 봐야 된다는 거죠. 이 기준점들을 잡고 내가 입주할 거면 주어설 인가가 난 걸로 충분하지 않고 어느 정도 기간이 된 거. 네. 네, 라이프 사이클을 맞춰서 사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네. 그런데 이런 초기 지역이라든가 그런 데는 어떻게 사줘야 되느냐? 자녀한테 사줘야 된다. 내 게 아니에요. 네. 내가 샀다가 갑자기 막 환갑잔치할 때, 칠순잔치할 때 그때 입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 어차피 자녀 겁니다. 네. 어차피 내 건 아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애초에 자녀 앞으로 네. 너 이제 자녀가 지금 뭐 한 고등학생이라 해도 사줄 수 있어요. 뭐 증여세 다 낼 건 내야죠. 네네. 그렇게 해줘서 사주고 10년 뒤에 신혼집 차릴 때 음. 신축 아파트로 얼마나 좋아요. 아, 그렇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한 중고등학생한테만 사줘도 재개발이 얼추 맞죠. 그쵸. 시간대가. 뭐 아니면 대학생 초반만 했다 해도 사주는데 근데 여기서도 막 20대 막 후반, 30대 초반 자녀한테 사주려고 하면 예정지는 안 되고요. 네. 40대, 50대 돼서 입주할 수 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좋았으니까 이후로 음. 즉 기간 고려를 항상 해라. 물론 기간에 따른 비용은 있지만 그만큼 지불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얘기해 드립니다. 그렇죠. 뭐든지 뭐 그냥 공짜로 싸게 살 수 있는 건 없으니까 뭘 하나 얻으려면 뭘 하나 잃는 것도 필요하고 그런 거가 이제 기간이다. 재개발에서는 그걸 꼭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